2026년 1월 7일이었죠. 중국 상무부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아주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뉴스는 사실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 조사의 대상이 된 물질, 이름부터가 생소한 이옴화 이수소 규소.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의 두뇌,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재료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 물질의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가격은 오히려 3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건 뭐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오늘 저희는 이 미스테리한 데이터 뒤에 숨겨진 거대 기업과 국가의 치밀한 전략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수입량 증가, 가격 하락이라는 모순적인 데이터, 그게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이걸 그냥 단순한 무역 분쟁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이건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아주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중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 한 수,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일본 기업들이 독점해온 이 시장에 왜 하필 지금 중국이 반덤핑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그 타이밍과 의도를 파헤쳐보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체스판의 가장 중요한 말, 이용화 이수소 규소가 대체 뭐 하는 물건인지부터 확신이 짚고 넘어가죠. 화학명은 이용화 실란, 영어 약자로는 DSC라고도 불리네요. 상온에서는 무색의 가스 상태고 인화성이 강해서 위험한 데다 유독성까지 있다고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도가 99% 이상, 아주 높은 고순도 물질이라는 점 같아요. 바로 그 고순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 가스는 반도체 칩 제조 공정 중에서도 방막 증착이라는 과정에 쓰이는데요. 아, 방막 증착이요. 그게 좀 생소한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반도체 칩의 기본 재료가 되는 그 동그란 실리콘판, 웨이퍼라고 하죠. 이걸 아주 깨끗한 도화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막 증착은 그 도화지 위에 이 이염화 이수소 규소가스를 아주 얇고 균일하게 뿌려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은 막을 한 겹 한 겹 입히는 과정이에요. 아하. 그렇게 만들어진 막이 바로 전자가 다니는 초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이 고속도로가 얼마나 매끈하고 흠집 없이 잘 깔리는 데가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데 그 품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가스의 순도인 거고요. 아,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수많은 재료 중 그냥 하나가 아니라 최종 제품의 성능과 직결되는 거의 뭐 예술에 가까운 공정에 쓰이는 핵심 재료라는 거군요. 칩의 품질 자체를 좌우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이염화 이수소 규소는 대표적인 고기술 장벽, 고부가 가치 소재로 꼽혀요. 원하는 순도를 안정적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몇몇 소수의 기업들이 오랫동안 시장을 독점해왔던 거죠. 이건 단순한 원료가 아니라 반도체 기술의 일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바로 그 기술의 일부를 두고 지금 중국과 일본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한 거군요. 그 전쟁의 첫 총성이 바로 이번 반덤핑 조사 발표였고요. 2026년 1월 7일이었죠. 중국의 탕산 삼부전자재료라는 회사가 자국 산업을 대표해서 조사를 신청했다고 나와요. 네, 그리고 그 회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서 중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이염화 이수소 규소의 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수입 가격은 무려 31%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이상한데요. 보통 시장에서 물건이 더 많이 팔리면 희소성이 생기거나 최소한 수요가 받쳐주니까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반대잖아요. 대체 그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 기간에 일본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평균 72%에 달했다면서요. 거의 독점인데 가격을 스스로 내렸다니요? 바로 그 지점이 중국이 덤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예요. 덤핑이라는 건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의도적으로 훨씬 낮은 가격의 물건을 팔아서 경쟁국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탕산 선부 측의 주장은 명확해요. 일본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저가 공세로 우리 시장을 교란했고 그 결과 이제 막 기술을 개발해서 성장하려는 우리 중국 기업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술 혁신으로 생산 단가를 낮췄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뿐이다. 이게 바로 자유시장 경쟁의 기본 원리인데 이걸 덤핑이라고 규제하는 건 불공정하다. 이런 반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아마 조사 과정에서 그런 공방에 치열하게 오고 갈 겁니다. 하지만 반덤핑 조사의 핵심은 그 가격 하락이 정상적인 경쟁의 결과냐, 아니면 경쟁자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비정상적인 행위냐,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로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보죠. 중국 정부는 일단 자국 기업의 피해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조사를 시작한 셈입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도 꽤 길게 잡혀 있군요. 덤핑 행위 자체는 2024년 7월부터 1년치를 보는데 산업 피해 도사는 2022년 1월부터.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더 긴 기간을 들여다보네요. 네, 산업 피해라는 게 감기처럼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서서히 누적되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고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더 긴 기간의 데이터를 통해 일본 제품의 저가 공세가 중국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추세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의도죠. 이 조사는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사안이 복잡하면 6개월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전체 시장의 판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고순도 이어마 수소규소 시장은 오랫동안 일본 기업들이 거의 지배해왔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요. 시네츠 화학, 수미토모 화학 같은 이름들이 보이네요. 맞아요. 이들이 사실상 시장의 과전 플레이어들이었어요. 반면에 중국은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이면서도 이런 핵심 소재의 국산 화율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5에서 20% 수준에 불과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은 계속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특제 소스는 거의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야만 했던 거죠. 이건 중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아픈 손가락, 즉 치명적인 약점으로 계속 지적되어 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픈 손가락을 치료할 약이 최근에 개발된 거군요. 이번에 조사를 신청한 탕산산부나 약허 과학기술 같은 중국 기업들이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순도 99.99999%, 이른바 6N급 이상의 초고순도 제품 생산에 성공했고 중국 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했다고요. 바로 여기서 이번 조사의 타이밍이 왜 이렇게 절묘한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 중국 안에 기술력을 갖춘 대체 기업이 전혀 없었다면 이런 반덤핑 조사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섣불리 일본산 수입을 막았다간 자국 반도체 공장 전체가 멈춰서는 자해 행위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우리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기술적 자신감이 생긴 바로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한두 개 기업을 보호하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국산화 기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우리 기업이 일본의 막강한 가격 공세에 밀려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겠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아주 정교한 정책 조합이에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자국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시간과 시장이거든요. 반덤핑 조사는 바로 그 두 가지를 벌어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죠. 이것은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중국의 더 큰 국가 전략, 이른바 반도체 굴기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보니까 다른 사건과의 연결고리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로운 게 이번 반덤핑 조사 발표 바로 전날인 1월 6일에 중국 상무부가 히토류나 드론 같은 양용 물자, 그러니까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품목들의 대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공고를 발표했다는 사실이 자료에 언급되어 있어요. 하루 차이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하죠. 이 두 사건을 함께 보면 중국의 양동작전이 보여요. 한쪽으로는 이연마 이수소규소 같은 수입 품목의 장벽을 높여서 자국 산업을 방어하는 방패를 들고 다른 한쪽으로는 히토류 가공 기술이나 드론처럼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일본을 향해 수출 통제라는 창을 겨누며 압박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 반도체 굴기를 방해하면 우리도 너희의 다른 산업을 흔들 수 있다라는 아주 복합적이고 정교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체스 게임 같네요. 그럼 이제 시장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짚어보죠. 만약 최종적으로 덤핑 판정이 내려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덤핑 판정이 확정되면 중국 정부는 일본산 이연마 이수소기소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될 거예요. 이건 일종의 징벌적 세금인데 일본 기업이 중국의 제품을 수출할 때 기존 관세에 더해서 아주 높은 세율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 제품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군요.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이 누려왔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가격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크게 약화되는 효과가 있겠어요. 바로 그게 중국 정부가 노리는 지점입니다. 일본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그동안 가격 때문에 경쟁에서 밀렸던 중국산 제품에게 드디어 기회가 생기는 거죠. 품질 테스트도 통과했고 이제 가격만 비슷해지면 우리 제품을 써보겠다는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늘어날 테니까요. 막 기술 개발을 마치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중국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시장 점유율과 생존 공간이 열리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핵심 소재의 국산 대체를 가속화하기 위한 포석이었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국 내에서 해결하려는 공급망 내재화 전략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염화 이수소 기소라는 하나의 생소한 화학 물질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을 따라가 봤는데요. 처음엔 그저 복잡한 무역 분쟁인 줄 알았는데 파고들수록 거대한 반도체 공급망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한 국가가 자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네요. 수입량은 늘었는데 가격은 떨어진다는 미스테리에서 시작해서 일본 기업이 장악한 시장에 도전하는 중국의 기술 자립, 그리고 반도체 자급자족이라는 큰 그림까지 모두 연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단순히 특정 제품에 대한 무역 제재라고만 봐서는 안 돼요. 이건 글로벌 기술 공급망이 앞으로 어떻게 국가 전략에 따라 재편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 것 같습니다. 자국의 신생 핵심 산업이 기술적으로 자립하는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국가가 무역구제라는 합법적인 카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장을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죠. 오늘 우리가 본 이염화 이수소 기소의 이야기는 내일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또 그 다음 날에는 바이오 신소재 분야에서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기억해야 할 겁니다.